예, 반갑습니다. 소피스트 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수성범어 W, 눈물로 시작했지만 희망은 있다, 이런 주제로 사실 수성범어 W에 대해서는 굳이 지난 건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아는 지인이 한 5년 전에 마음고생을 할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말을 끝내기 전에 제가 먼저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요 며칠 전에 잘 알지는 못하는 지인인데 그분도 이 범어 W를 조합원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범어 W가 23년에 입주할 시점에 되면 대구에서 1등 간다. 그래서 그 범어 W 조합원들에 대한 혹시나 그 소송을 해가지고 대부분 패소했을 건데, 이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좀 희망적인 이야기와, 근데 비용이 많이 들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다. 과거는 힘들었지만 미래는 아주 밝다는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하면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이 지역주택조합이 그 법정 개정이나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고 사실 서민들이 이렇게 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좀 생소하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번째 원숭이 효과라고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문학이나 아동학 쪽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공학이나 그렇지 않은 바쁜 일상을 사는 사람 잘 모르겠죠. 그 일본에서 일어나는 그런 건데, 무슨 말인가, 일본의 어떤 섬에 원숭이가 있었다. 그래서 흙이 묻은, 모래가 묻은 그런 고구마를 주로 먹었는데, 어린 원숭이가 이모하는 이름이 이모라고 합니다. 고구마를 바닷물에 씻어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 첫 원숭이가 쉽지 않았겠죠. 하여튼 흙 묻은 고구마를 바닷물에 씻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또래 어린 원숭이와 어미 원숭이 하나 둘씩 씻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습관은 암컷 원숭이를 중심으로 퍼져나가지만 나이 든 원숭이와 대다수의 수컷들은 여전히 힘들게 고구마의 흙을 털어내고 먹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어느 날 아침 100번째 원숭이가 고구마를 씻어 먹게 되자 그날 저녁에 섬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고구마를 씻어 먹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다를 뛰어넘어 다른 섬에 있는 원숭이까지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변화와 혁신을 100번째 원숭이가 되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놀라운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고구마를 씻어 먹은 고양이가 이모라고 합니다. 이모들이 그 행동과 아이디어를 채택해가지고 마침내 100번째 이 이모가 100번째 원숭이가 고구마를 바닷물에 씻어 먹으려가지고 세상에는 변화와 혁신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회 조직인 간에 요거는 특정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고구마를 씻어 먹은 100번째 원숭이처럼 어떤 인계점을 넘으면 그 행동이 급속히 확산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원숭이들은 고구마를 물에 씻어가지고 흙 묻은 고구마를 씻어 먹는다고 합니다. 제가 왜 W 이야기하면서 100번째 원숭이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실 그 첫 번째 원숭이가 힘겨운 선택을 했겠죠. 힘겨운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해가지고 대구에 얼마만큼 그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인식이나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이야기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가 공감이 가면 구독, 좋아요 안 눌러도 됩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이 원숭이의 이모처럼 어떤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지역주택조합을 하라는 그 말 한마디가 대구 사회를 좀 밝고
정의롭고 명랑한 사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취지로 제가 100번째 원숭이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이 W 유리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자, W 보겠습니다. W. 자, 여기 보면 W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있는 자료. 자, 위치가 아주 좋죠. 아주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완공되면 대구 사람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어디 쌓아놓고 하면 보면 W 하면 이제 게임 끝나기 때문에 자, 이 문제가 뭔가 하면 2015년도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고 원래 이름은 라팔레스였습니다. 그런데 97년 10월 17일에 IS 동서로 시공사가 변경됐습니다. 59층으로 지어지고 자, 가장 높다. 그래서 자, 이게 상가뿐만 아니라 뭡니까? 다들 중개사 분도 상당수 분도 안 된다 했죠. 자, 안 된다 했다. 근데 자, 오피스텔도 100% 완판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2015년 당시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때 최초 조합원분이나 그 이후에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했죠. 자,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제 기억으로는 원래 한 4.5억 정도에서 이게 분양가가 책정이 됐습니다. 조합원한테. 근데 지금 소송을 통하고 해가지고 플러스 제가 볼 때는 추정 금액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한 4억 정도, 심지어 요거 좀 더 될 겁니다. 이 이상의 금액이 지금 더 추가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이거는 이렇습니다. 자,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조합원. 자, 조합원이 있고 자,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사가 있습니다. 시공. 자, 시공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 시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자, 조합원들이 자, 내 땅에 조합원이 2,000명이다. 이게 한 2,000세대 되죠. 자, 2,000명이 자, 쉽게 말하면 자, 조합원들은 여기에 2,000명이 여기 조합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땅에 내가 집을 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은행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뭡니까? 돈이 다 없으니까, 자, 은행에, 자, 돈을 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공사를 선정하죠. 자, 시공사를 선정할 때는, 자, 조합원은, 자, 보통 조합원과 시공사는 갑을 이런 관계가 볼 수 있겠죠. 갑을 이런 관계입니다. 자, 은행과 조합원은 여기 갑입니다. 갑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자, 지역주택조합은,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유튜브에 지역주택조합 장단점만 해도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땅을, 자, 저도 뭐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만 95% 정도의 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100%, 언젠가는 100% 다 인수해야 됩니다. 근데 95% 이상 되면 이제 사업이 진행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사업이 진행되려면 100% 되는 100%. 그래서 여기 보면 에일리네텔 모델하우스 위치하고 있어요. 모델하우스 바로 뒤쪽 골목이 27평이 100억에 매입했다는 기사 나왔다. 그럼 100% 필요 없으면 이걸 100억 주고 살 리가 없겠죠. 자, 그래서 하여튼 땅을 다 매입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 자, 주위 아파트 가격이 한 7억 한다. 뭐 6억에서 한 7억 한다. 그러면 4.5억 정도만 내가 분양을 받는다 하면 최소한 1억 이상, 많게는 2억 정도의 프리미엄을 내가 챙길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잘 몰랐죠. 잘 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들은 분이 자료에서 추가 분담금이 거의 입주할 때 되면 한 이 정도 더 내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제가 보니까 한 2억 정도밖에 없는 것들하고 정확한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2억이 되시는 분은 상관없지만 자, 이래 됩니다. 그러면 얼마를 더 자, 그러니까 한 7억 정도를 더 마련해야 됩니다. 7억. 그렇죠. 현재 내는 돈이 5억이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 그 소송했는 분들은 그동안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했죠. 소송해가지고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조합에서 처음입니까? 조합원들을 모집할 때는 자, 변호사 자문을 받아가지고 자, 계약하는 적시입니까? 나중에 이거 해지도 못하죠. 자, 해지도 못합니다. 자, 해지도 못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 만약에 뭡니까? 조합원이 파산을 하게 되면 뭡니까? 그때까지 모든 비용을 n분의 1 해가지고 조합원한테 다 떠넘기죠. 그래서 뭐 내가 낸 금액을 그만 안 하겠다. 포기도 안 되죠. 포기도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주의를 해라 하는 겁니다. 토지만 100% 확보되면 괜찮은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유튜브나 뭐 좀 아시는 분은 다 압니다. 그렇죠. 지역주택조합에 보통 성공률은 10%랍니다. 10%. 10%도 많은 거죠. 제가 볼 때는. 자,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자, 무슨 말씀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제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그 다음 돈 버는 여기 다 갖다 붓다. 그래서 지금 뭐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자, 이 아파트가 완공대가 23년. 자, 23년입니다. 자, 23년에 이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최하 13억입니다. 13억. 자, 13억 정도가 되면,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13억 정도는 최하 할 겁니다. 이건 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조금만 아시는 분도 알죠. 자, 13억 합니다. 자, 최하가 13억이다. 그 많게는 15억까지도 봅니다. 15억은 좀 쉽지 않다. 이를 보지만. 자, 그래 되면, 자, 어떻게 되면 13억 정도 한다. 그러면 전세는 제가 볼 때는 한 7억은 받을 겁니다. 7억. 자, 7억은 받고, 지금 현재 내놓았던 돈이 2억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어디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 9억을 내는다 하면, 자, 전세자를 맞춤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자기는 월세를 살아야 됩니다. 월세. 그렇죠. 지금 현재 돈이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라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제가 생각나는 방법은 이 정도 방법 알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은 그 전세가 나오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범프나 이런 예를 들면 제가 볼 때는 7억대는 갈 거다. 라고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 때문에 지금부터 아직 시간이 3년 남았으니까 3년 동안 좀 근검절약 해가지고 한 4번 정도 단 몇천만 원, 5천만 원 내지는 1억 정도는 모으신다고 보고 한 5천만 원 모으겠습니까? 나이도 40대 되는데. 자, 이렇게 보고 제가 볼 때는 이때는 2023년 자, 12월 입주라고 하는데 이때는 무조건 소유권 이전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한 3년 정도만 버티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15억이 아니라 그 이상도 갑니다. 그동안은 참 마음고생도 많았고 뭐 집안에 힘든 것도 많았지만 자, 눈물의 W가 제가 볼 때는 자, 이 또 참 이러면 하죠. 이 눈물의 W가 제가 볼 때는 이게 희망이 됩니다. 희망. 제가 볼 때는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라 했는가 하면 W를 선택했는 사람이 자, 인생에서 최대 실수였다 보지만 제가 볼 때는 23년 이후는 자,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자, 히든 카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 했는가 하면 자, 뭐 그동안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했는데 다른 아파트는 다 2배가 뛰었는데 내가 뭐인지 모르겠다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 나중에 여건이 되면 있죠.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내용은 좀 어렵습니다만은 자, 읽기 싫으면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21세기 자본 자, 피카티입니다. 한때 유행했죠. 이 사람은 제가 볼 땐 제대로 공부 좀 했는 사람입니다. 자, 경제학을 했는 사람인데 자, 왜 제대로 공부했다고 하는가 하면 자, 저자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 피카티 자, 이 사람이 뭐 미국에서 공부했다고 해가지고 제대로 공부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 이 사람 자, 경제학입니다. 경제학은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제가 볼 때는 뭔가 하면 자, 프랑스 고등사범학교에서 수학과 경제학을 전공했다. 그러니까 수학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경제학에 대해서 뭐 좀 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압니다. 또 이 와이건.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자, 수학과 수학을 했습니다. 경제학은 수학입니다. 자, 2008년도 리먼 사태 그 뭡니까 파생 상품 전부 수학자가 설계했죠. 수학을 기초로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대로 안 한 사람입니다. 자, 다른 건 다 채주고 이 책에서 핵심은 뭔가 하면 뭐 R은 G인데 뭐 어려운 이것도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분이 생각나가지고 자, 이 책의 핵심은 뭔가 하면 어디 나와 있을 건데 보통 뭐 책 요약 조금 나올 건데 이거 잠시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빠르게 자, 역사적으로 부호였던, 그러니까 소득과 부호의 어떤 상관관계를 자,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역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설명했습니다. 자, 설명했는데, 자, 18세기 이후 부와 소득이 어떻게 변하는지 쭉 했습니다. 자, 제가 아직 말한 것처럼 핵심입니다. 자, 이 책 바쁘시면 안 읽어봐야 됩니다. 알습니다. 요 말만 머리에 기억하면 됩니다. 그분이 제가 했던 말이, 제가 참, 길게는 묻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 제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동안, 참, 말을 잊지를 못하더라고. 자,
이겁니다.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항상 우위에 있습니다. 이게.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자본소득은 집도 자본소득입니다. 바깥에는. 자, 자본이라는 게 꼭 돈만이 아니고 이 돈이 어떤 것을 현물을 샀는데 그것을 다시 거래할 수 있는 것을 자본이라 합니다. 자본. 그러니까 집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뭡니까? 자, 이게 뭡니까? 자본소득이 된다 이거죠? 이것이 내가 뭔가 하면 자, 집을 사가지고 10년이 됐다. 근데 내가 10년 동안 자, 일을 해가지고 쓰고 저축을 했다. 자, 자본소득이 더 크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자본을 굴리는 시대가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은 현재의 삶을 내 생활을 유지하고 일정 부분 저축하고 자본소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이 책의 한마디로 이겁니다.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항상 우위에 있다. 이걸 역사적으로 데이터 가지고 설명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쁘신데 자, 이 책을 꼭 읽어보시지 말고 여러분 자녀한테죠. 자녀한테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샀습니다. 이거를 뭔가 하면 만화로 보는 책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만화로 읽는 이 책입니다. 이 책. 자, 이 책을 제가 피카티하고는 이 사람하고는 이 양반하고는 내하고 아무 연관성이 없습니다. 자, 요 책을 사셔가지고 여러분 자녀만큼은 자 앞으로 살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라는 뜻에서 자, 이 책을 한 권 사주십시오. 만화로 되어 있습니다. 만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유대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할 건데, 여러분 유대인가 뭐 생각납니까? 뭐 노벨 경제학상, 노벨상에 뭐 50%를 받았고, 미국 부의 뭡니까? 부자의 뭐 40%가 뭐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죠. 가지고 있고,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교수의 뭐 40%가 뭡니까? 40%가 유대인 출신이고 뭐 합니다. 자, 유대인이 원래 뭡니까? 천민자부지입니다. 천민자부지. 자, 생산성이 없는 고리대금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부를 읽었죠. 그래서 뉴욕의 부동산의 80%가 유대인입니다. 자, 그리고 남미 쪽, 제가 유럽 모르겠습니다. 자, 남미 쪽의 부동산도 상당 알짜배기는 다 유대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죠. 자, 이 부동산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이 사람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부동산을 투기하라 하는 게 아니고, 자,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추월하는 시대가 벌써 왔고, 역사적으로 이 사람이 역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증명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 RG는 이것도 뭐 자본 이득이 경제 성장률을 앞지른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자체하더라도 자, 그래서 여러분 자녀한테 자, 이 책을 한번 선물해 주기를 제가 간곡히 바라면서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그 범어 W 때문에 고생했는 그분들을 위해서 자,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여기가 범어 W 들어올 자리죠. 자, 공사 한참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완공되는 날 제가 볼 때는 대구에서 자, 부의 축까지는 아니지만 자, 대구에서 이제 제니스는 뭡니까? 제니스는 이제 그때 되면 한 15년, 14년 돼가죠. 자, 이게 신규 아파트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볼락 하면 범어 W, IS 동수 W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가보면 있죠. 광안대교 지나보면 엄청나게 잘 되었습니다. 이 분명 완공되고 나면 자, 이 거리를 지나다 보면 있죠. 전부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저분들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자산이 한 2억 정도만 있으면 앞으로 한 3년 동안에 한 5천만 원, 많게는 한 1억 정도 모으면 입주는 안 하더라도 전세 놓고 소유권 이전하고 있으면 자, 그때부터는 제가 볼 때는 자, 이제 뭐 노후까지 해결될 겁니다. 최하 제가 볼 때는 13억. 어떤 분은 이제 부동산에 오래 계신 분은 13억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15억에서 뭐 17억까지도 갈 겁니다. 이거는 대구에서 1등. 물론 뭐 범어 힐스테이트 여기 실속은 있습니다만 대구사는 보호수지이기 때문에 어디 사놓고 하면 W 하면 끝납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 될지 모릅니다. 이거. 한 10년 지나면 3년 뒤니까 한 5년 지나면 15억 훨씬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충분히 될 겁니다. 하여튼 오늘 자,
범어 W 분양받아가지고 조합원 되신 분 그동안 힘들었지만 희망은 충분하다. 자, 그래서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을 항상 역사적으로 증가했다. 자, 아까 그 책 자녀들한테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 자녀만큼은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